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오디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잠시나마 선물 같은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하고 새롭게 도전할 용기를 풀어넣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왜 우리는 스스로를 믿기 어려울까?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스스로를 믿게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감이 충만하거나 반대로 부족하거나 한 채로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라오면서 겪은 환경과 경험이 우리의 자기 확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받았던 작은 평가나 주위 무관심이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위축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두 번의 실패가 나는 뭐든 안 되라는 자동 사고 패턴을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 해냈다는 작은 성공 경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밤 혹은 아침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잘 해낸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퇴근 전에 싱크대를 깔끔하게 정리했네. 회의에서 내 의견을 어색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해봤어 같은 것들이죠. 이처럼 미묘한 차이가 모여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감을 쌓아 올립니다. 2. 성장의 필수 요소. 몰입. 자기계발 서적이나 강연을 보다 보면 몰입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몰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몰입이란 집중력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드는 상태가 오는데 그 상태가 바로 몰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입을 경험하려면 우선 스스로 재미와 의미를 찾는 일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은 집중하기까지가 고통스럽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지니까요. 예컨대 독서를 할 때도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책만 찾기보다는 현재 내 상황과 흥미에 딱 맞는 책을 선택해 보세요. 그래야 몰입이 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끊김없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리거나 중간중간 TV를 켠다면 몰입도는 당연히 깨집니다. 일정 시간만이라도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롯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나를 인정하는 법. 자존감 회복의 시작.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SNS를 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주변 친구가 또 승진 소식을 전하면 나는 아직도 제자리네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지난 1년 전, 1주 전, 혹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성장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취입니다. 물론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아주 작은 개선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자기 비판을 하더라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령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다음엔 좀 더 잘할 수 있겠어라는 식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성장 과제로 삼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4. 계속되는 실패. 분명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는 정말 화가 나고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재수 없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차분히 돌아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꾸 시험에 떨어진다면 시험장에서 떨려서 실수했다. 공부 계획이 비효율적이었다. 문제를 푸는 순서가 비합리적이었다.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겠죠. 여기서 핵심은 실패를 개인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실수를 했지만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어라는 태도가 우리를 다시 시도하게 만듭니다.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 이후의 대응이 진짜 인생을 가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 주위 환경과 관계를 가꾸는 법.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만 골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도 부딪혀야 하니까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굳이 호응하거나 동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난 잘 모르겠어서라고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반면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상대를 칭찬해 주거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가능성을 배우게 됩니다. 6. 삶을 바꾸는 질문의 힘. 우리는 삶에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뭐 먹을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 왜 그렇게 생각해? 등등.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까? 같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이 없는 삶에는 진짜 변화도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 답을 찾으려 애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납니다. 특히 나는 왜 이걸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떤 목표 설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확고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해도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지만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답이나 깨달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7. 습관. 당신의 미래를 만들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마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데 결국 그 습관들의 합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좌우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며 늦게 자는 습관,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지 않는 습관, 퇴근 후에 늘 의자에만 파묻혀 있는 습관 등은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과 성취감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시간을 들여야 익숙해지긴 하지만 한번 몸에 배면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체력과 기분이 달라지고 자기 전 10분 독서만 이어가도 지식과 사고력이 점차 확장됩니다. 중요한 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습관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정말 작고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해 천천히 확장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딱 10분만, 내일은 15분만 걸어보자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꾸준히 이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8. 현실과 이상. 그 간극 메우기. 누구나 마음속에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 이상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을 현실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전진하기도 합니다.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려면 먼저 내 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만 있어서는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고객을 상대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은 건지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공부나 자본, 인맥은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지금 나에게 가능한 가장 작은 실천은 뭘까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아이템에 맞는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거나 해당 분야 책을 3권만 읽어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행동 하나씩을 쌓다 보면 어느새 꿈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9. 힘들 때 결국 나를 구하는 건 나 자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구해주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도움은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변화와 회복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나 대신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강인해집니다. 고통과 시련을 온전히 겪는 건 분명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넓은 시야와 단단한 심지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코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혹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슬기롭게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에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0. 마무리.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기.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실패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는 태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꾸준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다짐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오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오디오였고요. 다음에 또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